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자 패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봤죠. 문자 패널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기능이기는 한데 그와 함께 우리가 꼭 같이 배워야 될 것이 이제 단락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락에 관한 부분들도 그동안 텍스트를 다루면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그걸 모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 그 텍스트 상자 기억나죠? 이어지는 텍스트 상자, 이걸 갖고 우리가 이 단락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단락 패널을 선택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락 패널은 지금 이렇게 눈으로 언뜻 보더라도 왼쪽 맞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왼쪽 맞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브라우저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인쇄 광고, 그러니까 인쇄를 통해서 만드는 어떤 콘텐츠에는 왼쪽 맞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여기 패러그래프에 있는 요 그 certify with left line and align left,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양끝 맞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패러그래프도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 요 A가 아니라 요 단락 부호를 클릭하시거나 여기서 패러그래프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프로퍼티에서 여기 패러그래프를 지정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요건 이제 소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양끝 맞춤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요 형태가 가장 많이 양쪽을 이렇게 다 맞춰서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양끝 맞춤이라고 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맞춤도 있어요. 이 가운데 맞춤도 우리가 광고물에서는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라이트, 오른쪽 맞춤, 이것도 가끔 보이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뭐냐 하면 요걸 만약 이제 이것도 이제 오른쪽 맞춤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요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이쪽 맞추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 왼쪽을 맞추고 양쪽을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딱 필요할 때만 우리가 좀 사용하니까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자, 요거는 양끝 맞춤이면서도 이렇게 가운데 맞춤, 양끝 맞춤이면서도 가운데 맞춤이죠. 요것과 차이는 뭐냐면 이건 양끝 맞춤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운데 맞추는 건데 요거는 양끝 맞춤 하면서도 가운데 맞춤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무작정 그냥 꽉 맞춰버리는 거예요. 꽉 차게. 요것도 많이 쓰이진 않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 양끝 맞춤, 그 다음에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요런 거 정도만 이렇게 적합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양끝 맞춤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여기 제목이니까 제목답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목이니까 요걸 드래그 하셔서 저는 여기서 단락 패널에서 요거를 좀 이렇게 엑스트라 볼드로 해주고 글꼴색도 여기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글꼴색도 좀 파란 계열로 했으면 좋겠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요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리고 또 폰트 크기도 조금만 좀 크게 해줄게요. 한 16, 18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행을 이렇게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뭔가 이게 왼쪽 맞춤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양끝 맞춤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지정할 때 몇 가지 지정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그 들여쓰기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자, 들여쓰기를 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게 들여쓰기 방식인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들여쓰기가 단락에서의 첫 번째 단어는 들려쓰기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단락이 명백하게 구분되죠. 이건 우리나라 한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들려쓰기 하는 게 요거 이제 여기 line left intend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왼쪽을 밀어두는 거, 그러니까 기준선을 미는 것들은 요걸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하시면은 왼쪽으로 좀 밀리죠. 숫자 가면서 이렇게 밀리는 방향들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쓰니까 이거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 왼쪽만이 아니라 오른쪽을 밀 때는 여기서도 이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왼쪽에 밀어쓰기라 해야 되죠. 여기 여백을 두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현재 입력 커서가 있는 곳 또는 선택한 곳 위에 간격을 두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고 만약 여기서 스페이스 비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여백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방식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해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요 점도 좀 생각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어요. 단락 끝에다가 이렇게 입력 커서를 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고 요쪽에 스페이스 애프터 요것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주세요. 저는 요거 이제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미세하게 단락 사이에 간격을 둘 때 여기 before 요 부분과 요 부분들을 많이 쓴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다 뒀을 때는 요 위가 되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여백을 둘 때는 입력 커서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여분을 주고요. 여분을 주거나 줄이거나 하고 밑에다 둘 때는 여기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여기서 이걸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는 방안을 써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것도 광고에서는 참 원래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 광고에서 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락이 있잖아요. 이런 단락이 있을 때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들여쓰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것만 들여쓰기를 없는 상태로 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래도 첫 번째 단락을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대문자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별거 없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두 가지가, 요 두 개의 글꼴이 생겼죠. 자, 두 개의 글꼴이 이렇게 생겨서 됐는데, 자, 이 글자로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명조체 계열에서는 그다지 전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요 그러면 명조체가 아니라 그러면 고딕 계열을 해볼까요? 자, 크게 여기서 명조랑 고딕 계열을 말씀드려서 나온 김인데, 저는 제 구분에는 이제 그 글꼴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종류는 명조체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이렇게 약간의 붓글씨 같은 스타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명조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딕 계열이 있어요. 고딕 계열은 이제 우리가 고딕으로 또 하시면 많이 보일 텐데, 우리가 이건 나눈 명조로 되어 있죠. 근데 고딕 계열이 이렇게 있어요. 고딕 계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딕 계열이 있고, 또 하나의 명조 계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종류는 이제 고딕 계열이고, 또 하나의 계열은 좀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궁서체라든가 아니면 필기체에 가까운 색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좋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명조체 계열은 인쇄로 되어서 나온 거는 명조체가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적일 뿐이에요. 항상 맞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고딕으로 나온 게 더 보기가 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판에서도 종이로 된 책은 명조체를 많이 하는데 이 전자책에서는 또 이렇게 고딕체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좀 세부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패러그래프에서 여기는 좀 두 행을 차지하게 해놨죠. 그럼 여기가 좀 톡 튀어나왔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을 할 때는 요 글자에 대해서 조금은 요거를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작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맞죠. 11포인트 정도, 12포인트 하니까 또 좋네요. 이렇게 해서 11포인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것만은 볼드로 이렇게 칠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멋있죠. 저는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만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좀 내려왔네? 요거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놀리면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맞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좀 더 줄여볼까요? 그리고 요걸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좀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좀 되게 멋지게 시작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포인트 조금만 줘서 이렇게 되게 좀 새로운 방식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단락에 대해서 더 좀 살펴볼 건데요. 단락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요 단락에 대해서는 여기에 두 행에 한 글자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럼 두 행에 두 글자를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부다페스트니까 부다페스트면은 뭐 부다페스트 5글자 이렇게 한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럼 5글자 이렇게 한다. 근데 그 대신에 여기처럼 이거는 9포인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9포인트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9포인트로 지정을 해볼까요? 자, 9포인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요것도 제가 앞서 해드린 것처럼 여기 글자를 위로 올리는 방안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좀 맞춰주는 식으로 하고 폰트도 조금 바꿔서 볼드로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맞춰졌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심지어는 글꼴도 바꿔주는 거예요. 글꼴도 바꿔주는데 여기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멋을 좀 부린 그런 글자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나중에 꼭 이런 데서만 아니라 리프레시라든가 광고 전단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패러그래프 부분에서는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기능 하나를 더 배워보도록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본문 있는 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 여기서 머리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됐나요? 이와 같이 앞부분에 이렇게 머리표가 나오는 그러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번호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단락별로 번호가 매겨지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단락별로도 할 수가 있죠. 뭐 이것도 나름대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뭐 또 다른 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왼쪽을 조금 밀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당겨주면 앞으로 좀 당겨주면 조금 더 여기에 좀 맞춰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이런 방식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만한 게 요 쉐딩과 보더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쉐딩과 보더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뭘 채워주는 거예요. 이 박스 부분을. 그런 건데 이렇게 만약 체크를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채워졌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앞대가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그렇게 됐는데 색깔은 뭘로 할래? 아, 이거 블랙으로 할래? 아니야, 나는 노란색으로 할래. 그럼 이런 노란색으로도 됐죠. 이 모양 괜찮죠? 그죠? 모양색으로도 괜찮을래. 그래, 뭐 여러 가지 딴 색깔로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러면 여기는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바싹 붙었네. 그러면 여기서는 입력 컷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단락을 밑에 부분을 이렇게 느리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떨어지게 좀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엔터를 좀 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일단은 지정을 좀 잠깐 해두도록 하고요. 여기서 박스를 하는 방법도 좀 배워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보더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앞뒤로 보더가 생기기도 하죠.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더의 색깔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보더가 이 색깔은 좀 그런 것 같아.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편집 상태니까 우리 그 입력 그 키보드를 영문 상태로 해놓으시고 W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 선택 툴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만약 W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앞과 뒤가 좀 잘 안 맞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글상자를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은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런 방식보다는 이건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한 거에 가깝고요. 그러면 요걸 쉐도잉도 바꾸고 보더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만약 글상자처럼 넣고 싶다라는 거 한다면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글상자로 만들 거니 카피를 해 두시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요걸 2번 클릭을 하셔서, 잠깐만요. 뒤에다가 2번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카피를 했죠. 근데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앞서서 지정된 서식이 그냥 그냥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paste 오른쪽 클릭하셔서 paste without formatting, 그러니까 형식을 그러니까 서식을 빼고 복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서식 빼고 그냥 복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다페스트 이건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나는 고딕으로 지정을 하고, 나는 고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나는 고딕으로 했고 12포인트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앞서서 한 것에서는 요 20포인트 정도를 줬네요. 자, 행간은 요 20포인트 정도 줬어요. 요 정도 됐네요. 요 정도 되면 되겠고. 자, 근데 요걸로 이제 박스로 사용할 거면 여기 지금 아래 위가 다 좀 붙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또 패러그래프에서 해야 되겠죠. 패러그래프에서 요걸 좀 밀어주고, 요 정도 밀어주고, 오른쪽에서도 요걸 오른쪽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고 3mm 정도 밀어주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어떻게 할까? 뭐 요것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위쪽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락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글꼴 패널에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아까 소수점 올리고 여기 그 글자를 올리고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거 있었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좀 줘보시면은 이렇게 좀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양끝 맞춤이 안 됐네요. 양끝 맞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두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좀 적당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붓자만, 이번에는 좀 붓자만
저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단락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글자도 부자를 좀 줄인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줄이는 식으로 부자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선 좀 올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좀 세부적인 작업이라서 이게 좀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글자를 좀 다른 글꼴로 좀 주고, 이것도 가능하면 고딕 정도로 줘서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좀 글상자를 통째로 셀렉션 툴로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채우기를 해주는 거죠. 채우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은 뭐 노란색으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채워지죠. 그런데 요게 좀 약간 여기서 틴트를 좀 줄게요. 너무 이 노란색이 강한 것 같아서 여기서 틴트를 좀 줘야 여기에, 이건 투명도를 주는 게 아니죠. 이 색채의 강도를 낮추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앞 페이지로 드래그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앞부분을 이제 저라면 요거를 이렇게 지워서 없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다시 셀렉션 클릭하셔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기다가 얹혀 놓고, 그러면 이게 이제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 위에 또 하나의 텍스트 상자가 지금 얹혀진 개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프로퍼티나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는 현재는 텍스트 랩을 주지 않은 것, 이거는 텍스트 랩을 바운딩 박스를 주는 것, 근데 요거를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내려가지죠.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의 요 간격을 맞추는 거는 그야말로 여기서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로 좀 둬서, 아니 입력 코드는 여기다 두시고, 패러그래프에서 여기다가 지금 페이지를 거의 다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좀 주시고, 패러그래프를 주는데, 이렇게 그 텍스트 상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텍스트랩 패널을 불러들여서 좀 세부적인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다가 제목 비슷한 게 들어갔고 요 사이에 행이 들어가면서 이게 잘 안 맞을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만약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에다 놔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여기 들어가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럼 요걸 좀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윈도우에서 텍스트랩을 가져오세요. 텍스트랩을 가져오시면 이와 대화 상자 나타나지죠. 그럼 요 위에서 이 그 텍스트 상자의 요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 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래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1 정도로 하시면은 뭐 1 정도가 좋다 그러면 1 정도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실 것이, 요 상자는 아무래도 요 위에 있는 게 좋으니까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목 있는 데 사이를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 상태에서 하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요거 출처가 나오는 게 있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요거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로 하시고, 요런 그 글머리표를 하시고, 왼쪽을 밀어둔 거를 좀 당겨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글꼴도 뭐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폴드 정도를 주시면은 이렇게 좀 출처가 정확하게 나와서 좀 좋죠. 근데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좀 조금만 여기다가 이렇게 좀 살짝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글꼴 이렇게 단락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락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기능들을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자 패널을 활용한,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단락 패널을 활용한 텍스트 편집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걸 갖고 응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